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20기 옥순에 대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남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똑부러진 그녀, 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옥순은 솔로나라 안에서 연애가 잘 안 풀리는 모습이네요. 뭔가 여러가지 옥순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그녀에 대한 사항들을 간단히 알아보죠. 그녀는 7기 옥순의 동생입니다. 너무나 닮은 목소리만 들어도 7기 옥순이 머릿속에 단박에 떠오를 정도죠. 똑부러지는 성격마저 언니랑 굉장히 닮은 그녀는 하지만 연애 경력은 언니와는 닮지가 않았는데요. 그녀는 가장 긴 연애가 3년이었다고 합니다. 연애 경험이 있던 분이니 자신의 연애관이 어느 정도는 생겼을 법한데요. 그녀는 어떤 연애관을 갖고 있을지 차차 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옥순의 자기소개를 빠르게 볼게요. 옥순은 빠른 88이고 36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었죠.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차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현재 15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녀는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구글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그녀의 지인들이 응원의 영상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자료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채권 금융 변호사, 글로벌 투자 관리 회사 임원을 하는 분들이 응원을 해주네요. 인맥도 굉장합니다. 코넬 대학교 동기들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잘하는 것도 많아서 스쿠버 다이빙, 스노우보딩, 골프까지 각종 스포츠를 섭렵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루트도 하고 비행기 조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행도 좋아해서 39개국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육해공 어디든 그리고 세계 어디든 거침없이 누비는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아마도 이렇게 다재다능한 매력이 넘치는 그녀라서 옥순의 이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난자냉동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소개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었죠. 옥순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영어로 시작을 하죠. 옥순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카메라는 영철을 보여주는데요. 영철이 보였던 반응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입과 눈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은 한없이 경직되고 위축된 모습이었죠. 옥순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그는 내심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철 본인을 염두에 둔 자기소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굉장한 스펙을 가진 다재다능한 여성이라는 자기소개를 좀 더 듣고는 뭔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영철이 그녀에게 질문을 할 때 영철도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쉽게 만날 수 없을 만한 인연이기에 한 번쯤은 알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옥순과 영철 이 두 사람 간에 영어로만 하는 핑퐁식의 질의응답이 두어 번 이어지자 싸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한 영수가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보고자 영어 질문을 하며 끼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포틀랜드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 덕분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금 편안한 분위기를 되찾게 되죠. 영수 덕분에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저는 영수가 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담이지만 그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직업에 건전한 가치관과 소비 습관에 게다가 유머 감각과 센스까지 그리고 할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인간미까지 역시 더 바랄 게 없는 남자입니다. 다시 옥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첫인상 선택에서 빵표를 받고 첫 데이트 선택에서도 역시 남출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정숙과 함께 고독 정식을 먹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어디에다 내놔도 전혀 빠지지 않는 그녀인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외모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솔로나라 안에서 옥순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점도
그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남출들은 옥순에 대해서 외모적인 기대가 컸을 듯한데요. 너무나 평범한 그녀의 외모에 크게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녀가 가진 재능이나 역량 그리고 능력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옥순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하지만 말이죠. 옥순은 랜덤 선택에서 영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나서는데요. 영철은 그녀에게 첫 마디를 영어로 던지죠. Are you cold? 라고 묻습니다. 그가 굳이 첫 마디를 영어 질문으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데이트 시작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계속 영어로 둘이서 대화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들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영철은 식사 자리에서 전에 사귀던 여친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그녀였는데 남사친이 너무 많더라 라는 식의 말을 하죠. 그러면서 데이팅 어플로 만났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옥순도 영철의 얘기에 동조하며 데이팅 앱은 좋지 않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영철을 지적하는 뉘앙스로 비춰지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를 제가 자세히 보니 15년간 미국에서만 살아오면서 영어만 써오던 그녀가 서투른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려던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보여요. 저는 데이팅 어플이랑 안 맞아요 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동조를 하려는 뉘앙스 전달이 잘 안 됐던 거죠. 차라리 저도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라고 주어의 어미를 살짝 바꿔서 말을 했다면 동조의 의도가 영철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지적의 뉘앙스로 전달되는 불상사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년간 안 써오던 한국어를 갑자기 쓰려니 정확한 뉘앙스와 의도 전달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구글에서 어느 정도 상사나 관리자의 위치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해오던 그녀였기 때문에 상사의 말투, 면접관의 말투가 몸에 배어있던 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옥순과 영철은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데요. 오는 길에 영철은 감기약을 사오게 되죠. 감기약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옥순은 궁금해졌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영철은 영식이 아픈 것 같다며 흐지부지 대충 얼버무리고 말죠. 하지만 영숙을 위한 감기약이었을 거라고 옥순은 아마도 여자의 직감으로 대충은 다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냥 영숙님을 위해서 샀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뭔가 숨기려는 모습이 옥순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겠네요. 물론 영철도 말을 똑바로 솔직히 답변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의 데이트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성적 감정이 꼭 있어서만 약을 사주는 건 아니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약을 사줄 수도 있으니 약 사다 주는 걸 굳이 숨겼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게 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오히려 옥순에게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둘은 안 맞아요. 둘은 숙소로 들어왔고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영철은 감기약을 영숙에게 건네죠. 옥순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발길을 멈추어서 굳이 영철이 누구에게 감기약을 건네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철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게 됐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겠네요. 인터뷰에서 옥수는 영철이 산 감기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물었다고 했는데요. 과연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 간의 신용을 중요시하는 그녀의 성향으로 봤을 때 평소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잘 캐묻는 모습을 이성에게 자주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저런 모습이 과하게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상대방이 불편해할 부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건 피해야 할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연애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좋은 감정을 나누는 거야 라는 연애관을 갖고 있을 그녀에게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하고 모든 걸 감지하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아는 지혜가 그녀에게는 약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적이고 똑부러진 그녀가 자신처럼 똑부러진 이성과 만나서 열정적이고 달콤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